앞선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했는데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더 이상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도 우리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보증금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으로부터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간단히 말해서 법원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상황에 대입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이 집주인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측면에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인 지급명령 결정문을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빠르면 약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적 측면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과 다르게 별도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변론기일이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략적으로 일반 소송에 비해 약 10분의 1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고 그 도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일반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일반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더해져서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반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와도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으로부터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이러한 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집주인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판사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권리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을 때 곧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주의사항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지급명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점의 반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측면에서 법정에 출석할 일이 없는 지급명령 제도와 다르게 법정에 출석해서 권리관계를 다투게 되고 권리관계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 시점부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적 측면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준비해야 하고 그때마다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에 비해 약 10배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소송은 여러분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더라도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것 같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곧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조금이라도 전체 소송 비용과 기간을 줄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동안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의 보전 처분인 가압류를 해두는 겁니다. 가압류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주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집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로 묶어둔다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걸 기초로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때까지 집주인이 그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으로부터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지급명령 제도와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배워보았고, 특히 보증금 반환소송 전에는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도 되지만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집주인의 보증금 라이팅 대처법 1탄과 2탄을 통합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엄청 자주 반복하죠.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내용증명 보내기를 고려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 전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세 번째, 채권 채무 관계가 분명하고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네 번째, 그렇지 않고 채권 채무 관계가 불분명해서 기본적으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다섯 번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집주인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해두고, 여섯 번째,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일곱 번째,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나 판결을 받고, 여덟 번째,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홉 번째, 집행권한인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재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집주인 소유의 집 등 재산을 강제경매로 넘기고, 열 번째, 경매에서 집주인의 집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 중 여러분의 보증금 상당액을 배당 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갑자기 경매를 언급했는데요. 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사실 얽히고 설킨 채권 채무 관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우리 사법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케이스에서 경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법원이 집주인의 집을 경매로 붙여서 그렇게 판 매각대금에서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는 제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관한 모든 영상을 보셨음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